한반도가 순치됐다 하면 그 다음번에는 바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보라색. 예. 예, 이 지역에 이제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그냥 치고 나가는 거지. 큰 힘을 받는 거죠. 그 엔진이죠. 엄청 이게. 엔진이죠, 뭐. 예.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한반도로 그냥 놔둔 채로 지금 상태,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저 ip살스러운 윤머시기 이런 것들이 장악하는 상태로 한반도 놔두고 아래에서 사단 벌렸다가는 바로 칼날이 쫙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깨갱하고 이제 깨우락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잘 알아야 그 북핵을 이해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륙과 해양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숙명주의, 야 우리는 강대국에 있어가지고 항상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대륙이든 서양이든 필요 불가결의 일종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문을 인류를 위해서 문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도 발전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오염돼서 문명이 아니라 그냥 큰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굴종을 하게 되면은 인류가 작살나죠. 우리도 작살나고 우리가 인류도 작살나고. 거문도 영국의 제안을 내 것도 차버리지 않았으면은 인류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일본이 지금처럼 못 컸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중국 급진화, 러시아 급진화를 촉발을 시켰는데 그게 촉발이 덜 됐죠. 그렇죠. 그리고 훨씬 세계사는 좀 더 밋밋하고 평화스럽게 흘러갔을 거야. 그리고 6.25 전쟁 휴전적 우리는 원하지 않았죠. 휴전 조건에 미국, 북한 또 모택동 중국 다 급하게 막 서둘렀는데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 도장을 안 찢어줘가지고 엄청난 소모전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미국을 인바이트 했잖아요. 우리 안전보장 없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소위 말하자면은 UNC가 살아있는, 이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중국이 그럼 아까 무시무시한 보라색을 가지고 저런 전략을 취할 때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그 삼지창을 썼다. 하나는 북에 핵과 미사일을 줘가지고 한국인을 패닉에 빠진 바보로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 문화 이런 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파트너야. 이런 포지셔닝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영향력 공작, 간첩 공작을 통해서 이제 그 친중 세력을 키우고 그들이 집권하도록 만들어서 그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이제 한국을 중국 영향권 아래로 흡수하고 이 삼지창 전략을 썼는데 이제 2022년 우리가 3월 10일 대선 이런 걸 계기로 또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게 세상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렇게 먹는 거가 생각이 나. 그래서 저는 이게 삼지창이 아니라 오겹살이 돼 버렸다. 오겹살 파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망한 거죠. 이제 첫 번째 맨 아래층은 뭐냐? 문재인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친중 정당이 몰락했죠.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맹렬한 반중 감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 85% 나올 겁니다. 오늘 숫자. 몇 달 전에 82%였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한국 기업이 탈중국 일본 주자예요. 지금 삼성도 방 빼는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하고 SK가 방 빼는 수가 있어. 방 뺀다고 거의 지금 확정하고. 이게 그러면 네덜란드 회사나 이런 반도체 제조 설비 제조 아주 거기가 중간 것도 안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이나 SK는 겉으로는 중국서 운영하고 싶어 해. 그런데 기계가 안 들어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발을 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류가 중국 시장을 초월했죠. 그러니까 니들이 보거나 말거나 니들이 해적판으로 보거나 말거나 안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네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배터리를 우리가 다 반중 이 구도를 타고서 우리가 다 가로채 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도, 동남아, 방글라데시, 중남미 곳곳에서 탈중국 제조업기지 만들고 돌아다니는 게 우리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게 네 번째야. 완전히 effective globalization은 이제 서로 좀 개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자주국방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중국한테 이제 북한이 아니야 문제가 중국한테 이제 그러는 거지. 좋은 말로 하면은 독침 전략이고 네. 저같이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동반 자살 패키지거든. 아니 왜냐면 뭐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저 사태 때문에 예. 만들어진 우리 지금 K 디펜스, K 방산 무기들이 세 개가 지금 검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무기 팔아서 더 무기 만들어 갖고 동반 자살 패키지 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랑. 근데 아니,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중국이랑 너 죽고 나 죽자는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이 5가지가 층층이 쌓여갖고 이게 완전 오겹살 파티가 됐으니까. 오겹살 파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삼지창 전략은 완전히 작살난 거예요, 이게. 네. 예. 자, 이게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도 하나 잠깐 띄워놓고요. 제가 이게 항상 하는 건데 중국이 이게 삼지창 전략 하려고 얘들이 이제 주장한 거잖아. 그렇죠. 이제 1차 A2AD죠. 예. 반접근 지역 거부. 예. 1차는 저렇게 보르네오서부터 일본 홋카이도 아래까지 돌아가요. 저 일본 저 홋카이도 아래 바로 걸린데 저기가 그 어디지? 요코스카항. 요코스카. 예. 그게 로널드 레이건 미 항모 전단의 기항이에요. 기항이죠. 예. 가만히 보면 제일 먼 데에 가 제일 있는 문제가 거야. 있죠. 예. 중국으로부터. 제가 그게 저게 1600km. 중국 1600, 접경에서 1700km. 1600, 1700이고 길어요, 저게. 중국의 무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러면 중거리 미사일 예, 저기 대함 탄도 미사일만 네, 올 수 있어요. 네, 중간에 이제 비행기나 이런 건 못 와. 예. 그 비행기 공중 발사 대함 미사일은 잘 못 오는 거래요. 그다음에 이제 2차가 이제 말하자면 호치민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일본 큐슈 거쳐서 낮은 선봉으로 들어가는 선이야. 그렇죠. 예. 우리 울릉도 지나서.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그 주일 미군이 대부분 저기 걸려 있죠. 그렇게 되죠. 예. 예, 그 오키나와 이런 건 2차 안에 들어가요. 예. 3차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 오키나와가. 그렇죠. 3차 최종 방어선이 예. 다낭쯤에서 출발해서 예. 대만 바깥쪽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어째서- 여수목포로 들어와요. 여수목포로 들어와죠. 예. 그러니까 이 지도만 보더라도 예. 대한민국 장악하지 않으면 저 방어선이 다 의미가 없어. 그렇죠. 왜냐면 자기들 3차 방어선 안에 들어와 있어. 얘들은. 우리 저 지도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3차 방어선이 뭐냐면요. 저게 3차 방어선이 저게 그러니까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예.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이 쉽게 가는 거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라운드 론치트, 에어 예. 론치트 순항 미사일이 쉽게 가는 거리가 3차예요, 저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3차 저 거리를 가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싹 그려버리면 예. 중국의 핵심으로 다 그냥 중국 핵심은 다 들어오는 다 거야.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핵심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주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네. 만약에 우리가 저걸 신의주부터 그리면은 베이징, 텐진 다 들어오고요. 위에 그 뭐지? 다이렌. 다이렌부터 해서 베이징, 텐진 다 들어오고 상해까지. 그다음에 저 상해 아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앞까지 가면은 저게 어디까지 오냐면 닝보. 예. 그러니까 저장까지 가는 거예요. 저장까지 저장까지. 상해 아래 저장까지 가는 거예요. 절강성. 네. 후지안 바로 위까지. 그게 막 중국의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뒤집어지는 80%죠, 거죠. 80%. 뭐 산업 인구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중국 입장이고. 네. 중국이 그래서 북한에 핵미사일 하게 했다. 오케이. 예. 그게 이제 근데 북한도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북한 입장은 뭐길래 이게 그 우리가 장사를 조금 이제 시작했냐 이거죠. 조금 이제 우리 저기 예.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구소련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 게임이 이게 이 변주가 있었습니다. 네네. 제 1단계를 보면은 네. 사실은 93년도에 3월 12일인가 김정일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다시 북핵 위기를 NPT 네. 탈퇴하고 북핵 위기를 만드는데 북핵 문제는 한 4단계. 첫 번째는 94년에 김일성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날짜 받아놓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를 해요. 네. 그 시기입니다. 예. 첫 번째가. 예. 이게 왜냐하면은 북한은 이 80년대 중반에 구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나오면서 엄청난 체제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이 시기를 알아야
왜 바로 김일성이가 죽고 어머니 급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고난의 행군을 네. 택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네. 지나가면은 이 모색길을 지나가지고 왜 북한이 네. 중국을 위한 핵도발 대행 청부 국가가 되는지 이게 네.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연표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쭉 좀 네. 길지만은 자, 85년 고르바 집권서부터 좀 네, 그 이야기를 초기를 좀- 좀 설명을 해줘요. 그 왜냐면- 초기가 중요해 이런 거. 굉장히 항상 그러니까 발생이 중요해요. 시원이 그 지니올로지가 네. 중요하다고. 족보가. 왜냐하면은 고르비의 집권은 구소련의 강성 전체주의의 거의 한계 상황에 온 종말이죠. 종말이죠. 네. 근데 왠지 종말을 해서 이거는 국제적인 냉전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나온 게 New Thinking Diplomacy입니다. 즉 신사고 외교라서 네, New Thinking 왜 그러니까 Diplomacy. 자기 내부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음. 혹은 우리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네.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외교적인 그 말하자면 고립을 타결을 해야 된다. 혹은 미국과의 그 과잉 경쟁을 타결해야 된다고 해서 뉴 팅킹 디플로마시인데 우리가 흔히 알려진 거는 고르비가 동유를 포기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북한부터 제일 먼저 손을 대요. 네, 1985년에. 85년에. 네. 김일성이가 이제 뭐 계속 뭐 핵을 만들려고 그러고 뭐 없는 기술에 또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고르비가 바로 평양에다 그때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르비가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 핵 스톱, 핵 무장 스톱, 그기도 하지 마. NPT에 들어가서 저기 국제 사찰 받고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준비 좀 해. 라고 해서 NPT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 85년에. 85년에. 네네. 네. 그러고 난 뒤에 네. 이제 동유럽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조금은 정상화 시켜서 서방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하려고 그러면은 동유럽을 정리를 해야 돼요. 동구권을. 네. 근데 이제 이 북한을 NPT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에 대해서 이제 이 자기 그 말하자면은 비유혈 정당 비공산주의로 체제 이행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저기 폴란드 그 다음에 헝가리 네. 뭐 조금 이따 뒤에 이제 체코까지 가죠. 네. 독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네. 네. 이제 독일이 이제 이게 동독의 호네크가 개겼지. 개겼죠. 왜냐하면 네. 동독의 호네크는 내가 왜 민주화합니까? 고도 사회주의니까 우리 살만해요. 그렇지. 그리고 뭐 서독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빙 뜯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개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항을 하니까 1989년에 네. 라입치 대학에서 월요 미사가 네. 대학생들의 대규모 데모로 변합니다. 그게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그게 KGB가 뒤에서 불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KGB 불지르고 예, 라입치히 고르비가 그, 갑니다. 고르비가 가서 호네크한테 어. 당신은 더 이상 공산당을 고집하지 마. 글라스노스트를 해. 민주화를 해. 라고 딱 신호를 땡기고 그냥 바로 대규모 데모가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청년과 그다음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엑소더스가 벌어집니다. 이 그래서 무렵에 이 무렵에 그 소련 모스크바에서는 그러니까 고르비 안에서 야, 그 북한 평양의 일성이나 싹 드러내다가 그 이제 소련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별장지대가 크리미아 아니에요. 크리미아 지금 그렇죠. 우크라 전쟁. 야, 크리미아에 그 별장 해갖고 걔들 거기다 집어넣어. 그런 그러니까 아기가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유럽 그러니까 동구권을 빠져나왔다는 사인을 미국한테 주고 또 동유럽의 그 자율적인 체제 전환 부분을 그냥 그 방해를 안 하고 방치를 하고 방해를 하려고 계속 또 저기 공산주의를 고집하는 호네크는 날려버리고 나중에 이제 날리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미국이랑 이제 중거리 핵, 그 INF. 그러니까 서방의 그다음에 스타트. 신뢰를 받죠. 그러니까 네, INF하고 네. 그 중거리 핵 전력 폐기 조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 핵무기를 감축 스타트를
미국과 그때 이제 감축적하게 동일하죠. 그 타결을 보지. 그게 이제 87년, 88년 막 예, 그 시기에 이제 막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89년에 이제 동유럽이 거의 웬만한 나라는 이제 민주화됩니다. 네, 89년, 90년.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양은 네. 이게 계속 이제 사실은 84년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한테 군당을 다 물려줘 가지고 저 묘양사 특권을 물려가고 아들한테 잘벌 송시도 주고 하다가 고르비 때문에 부랴부랴 다시 나와가지고 김정일이는 외교는 감당을 못하니까 네. 나라 국무원 저기 나라 살림하고 사회주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살림하고 외교 부분을 김일성이가 직접 관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저리 눈치를 보고 고르비 말을 듣게 됩니다. MBT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대남 대화도 우리는 이제 북방을 하고 김일성이가 오케이 하고 나면 뒤에 와서 김정일이가 또 판 뒤집고 항상 그게 패턴이 이제 반복돼요. 그래야 이제 부자지간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용을 해서 상당한 긴장 관계를 흐르는데 그러니까 91년에 그 비핵화 공동선언도 그거 아니야. 그렇죠. 김일성이가 해놓은 걸 김정일이가 뒤에 또 판 뒤집은 거 아니야. 막 뒤집으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러고 김일성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르비가 사실 실각하기 전에 그 세바르나제 외무장관을 급파를 시킵니다. 북한에. 평양으로. 평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미국과 약속한 말하자면 이제 전술핵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전술핵 말하자면 소각이죠 뭐. 일종의 그 지상 배치 전술핵 무기는 그 INF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로 정리를 하기로 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뭐 한반도 비핵지대화다 그게 한 30년 후에 문재인이가 이제 그 탈원전을 했지만 북한의 입장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입장은 한반도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 없애라 그러면 우리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목리를 부리고 막 뒤집고 그러니까 세바란나 가가지고 김일성이한테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글라스노스트를 적용한다 북한에. 그러니까 남쪽에 흡수합병 시키겠다 이거지. 너 독일 봤지? 호네크가 고집 부리다가 저기 글라스노스트 적용시켜서 동서도 통일시킨 거 봤지? 그래서 남쪽에 너희들 흡수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저기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 면전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소련 외상 세바르나제가 김일성이한테 너 그거가 이 비핵화를 안 하면은 저기 동독같이 아예 남쪽에 흡수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짭발들이 갑자기 93년대 핵 위기 나오니까 흡수 통일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흡수 통일은 쉐바르나자의 그림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1991년도에 뭐 남북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우리의 독자적인 의사로 북한을 흡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흡수 통일을 시키는 거는 전쟁광이고 뭐 하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윤 정부까지도 대한민국이 자율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해소도 안 되고 북한을 어떻게든 자유화시켜야죠. 그렇게 몰아넣어야지 이걸 무격다짐으로 힘으로 조져갖고 그러니까 북한을 국제적인 힘 또 우리의 의지 이걸 해서 북한의 자유와 뭐 해방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러면서 이제 여건을 그렇게 조여가다 보면 찬스가 저절로 와. 세상이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힘 가진 놈이거든. 그게 스테이터스 코어 안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 가진 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건을 만들면서 좋아가다 보면 세상 일이 그렇게 가는 그 찬스가 온다고. 그렇죠. 그게 스테이터스 코어 안트 게임이지.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한 20년 전에 쓴 논문에 그겁니다. 우리는 통일합시다 아니고 통일은 대한민국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 정치적인 영토와 지배의 변경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그 통일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느냐. 그 찬스에 대해서. 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거지. 윤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지. 우리가 무슨 흡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흡수 통일 반대하고 하는 거는 통일하지 말자, 북한 봐주자, 정일이 봐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덕분에 91년 연말에 저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제 합의가 되고 1992년 1월 1일부로 이게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날이 그 무렵이 그 일주일 상관이 소련이 망한 날이야. 맞죠. 91년 12월 뭐 20일경에 망했으니까 소련이. 만약에 고르비가 한 몇 년을 더 집권을 했으면 좀 달랐지. 그게 세상이 참 묘한 거죠. 서독하고 동서독 통일하고는 그러니까, 조금만 모델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바로 김정일이가 또 지 아버지 들이받고 일어나서 거 봐. 그 로스케 애들한테 말 속아가지고 뭐 이상한 거 공동성명하고 아버지가 다 소용없어. 하면서 이제 아버지랑 또 대판 싸워서 그거 다 그 다음에 뒤집잖아. 비핵화 공동선언. 자, 그럼 이제 다시 말하자면 90년대 초에 북한 체제는 존재 이유, 존재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없어진 거야. 없었어요. 그러면 소련은 91년 12월에 망했고 네. 망하기 전에 지 손으로 동구 전체 다 자유화시켜서 내다 버렸고 북한에게는 내일 모레 망할 놈이 와갖고 너 남쪽이랑 너 흡수통일 시킬 거야. 협박해서 팔비틀라고 시도했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이 입장이 달라져요. 그 얘기를 한번 좀 잠깐 해주시죠. 김일성은 어떻든지 간에 말하자면은